미탁이 북상하면서 경북동 해안도 내일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고 모레까지 최고 5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태풍 타파의 피해도 채 복구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경북동 해안시군은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주시가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 추가 건설 여부를 논의할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했는데 환경단체는 대표성이 떨어져 공정한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미탁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도 내일부터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은 모레 개천절 낮 시간대 포항을 지나 독도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인데요. 많은 곳은 500mm의 물폭탄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중간 강도의 중형급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에서 제주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향하는 정도가 약해져서 당초 예상보다 우리나라로 오는 접근 시간이 앞당겨졌는데요. 태풍의 예상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내일 제주도 서쪽 해상에 접근한 뒤 개천절인 목요일 새벽에는 목포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대구를 거쳐 포항을 지나 낮쯤이면 독도 부근 해상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소형급 태풍으로 세력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강한 바람까지 불어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0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미탁이 대구를 지나 포항을 관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북 동해안 시군도 비상입니다. 지난번 태풍 타파 피해도 채 복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포항시는 저수지물을 미리 방류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남구 지역 최대 저수지인 오어지는 일찌감치 지난 토요일부터 물을 빼고 있습니다. 소방서 양수기까지 동원하자 저수율은 68%에서 55%까지 낮아졌습니다. 하류인 냉천 수변 시설물을 보호하고 5천업의 침수를 차단하기 위해 농업용수가 시급하지 않은 수확철을 맞아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저수량을 최대한 줄여서 폭우가 왔을 때 저수지가 그 폭우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태풍 타파 때 효과를 보자 진전지와 흥해 용연지도 수문을 열었습니다. 노후 제방 보강공사가 한창인 소하천에도 유실을 막기 위해 부직포를 깔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작물, 사과는 11월에 수확하는 만생종이 대부분이어서 미리 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난 태풍에 900헥타가 쓰러진 피해를 입은 변호는 침수가 안 되도록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선 농협에서는 태풍이 왔을 때는 오히려 농작물을 살피러 논밭에 나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고 급한 게 배수로 작업하는 겁니다.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태풍에 안전하도록 묶음을 처리해 주시고요. 만약 태풍이 오면은 안전한 장소에 계시는 게 포항시 재난상황실도 긴박합니다. 태풍 예상 진로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시시각각 변하는 풍속과 강우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죽도동과 송도, 해도동 등 침수에 취약한 지역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배수 펌프장 시설 점검과 소형 어선은 육지에 인양하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7번째, 열흘 만에 잇따라 북상하는 태풍. 오기 전부터 기록을 세운 만큼 동해안을 빠져나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경주시는 오는 3일 황성공원 특설무대에서 하려던 신라문화제 서재화 개막식을 하루 늦춰 4일 저녁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일에 예정된 마상무예와 진흥왕 행차, 코스프레 퍼레이드 등도 날씨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예정된 영더 국제로봇 필름페어도 야외 행사를 3사 오션비치 리조트로 장소를 옮기고 헬기 경납고의 드론 체험 등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울진군도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열기로 했던 금강송 송이와 친환경 농산물 축제 일정을 5일부터 7일까지로 변경하고 태풍 피해가 심할 경우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 후 5개월 만에 경주시가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환경단체는 경주시가 구성한 지역 실행기구가 지역 시민들을 대표할 수 없어 공정하지 않다며 즉각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만에 경주시가 원전이 있는 5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의견 수렴 과정은 재검토위원회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역 실행기구와 협의해 원전 지역의 의견을 따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주시는 현재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10월부터 의견 수렴을 시작합니다. 의제는 원전 내의 임시 저장시설 확충에 관련된 사항이며 원전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지역 실행기구도 구성했습니다. 임시 저장시설인 맥스트를 추가로 건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을 해서 수렴된 의견을 저희들이 재검토위원회에 금년 중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역 실행 기구가 구성되자 환경단체 등 지역에선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 5월에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가 배제돼 유명무실하며 경주시가 처음으로 구성한 지역 실행 기구는 시민 대표성이 떨어져 공론화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주 시민들을 두루 대표할 수 있는 시민 대표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각계 진영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5km 반경의 주민 대표와 그다음에 찬핵 진영의 시민단체 대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상당히 훼손된 공론화를 지금 경주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주에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원회 15명 위원에 대한 전원 사퇴와 재검토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불국사와 동궁과 월지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불국사를 찾은 관광객은 98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늘었고 동궁과 월지 관광객은 101만 4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경주 전체 관광객도 856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인 7만여 명이 늘어났고 지진 이전인 2016년 84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제1회 경주 시민 원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의제는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으로 1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 250여 명이 참여합니다. 원탁 회의 토론 참가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테이블 토론 진행자도 별도로 선발해 양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규모가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방정부도 지역벤처 육성을 목표로 펀드 출자에 가세하고 있지만 투자 위험이나 운용사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북도의회 임시회 소식을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컨텐츠 관련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에 경상북도가 30억 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지금 인건비 때문에 지금 10억 원이나 8개월 만에 손실이 난 회사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고요. 경북콘텐츠진흥원에 줘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위험하게 펀드 회사에 아무 실정 검증되지도 않은 회사에 줘야 되는 겁니까? 펀드 규모는 275억 원. 이 중 절반 정도인 150억 원을 정부의 모태펀드가 투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가 운용사 실력을 검증한 셈이라고 봤지만 도의원들은 실적도 없고 투자 방향도 불분명한 펀드에 거액을 맡길 순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해당 펀드는 지난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이유로 출자가 무산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문화위원회, 이거는 저희가 심사하고 말고에. 결국 출자안은 보류됐지만 다른 상임위에선 각각 15억 원과 4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 출자안이 통과되는 등 경상북도의 벤처 투자에 대한 평가는 상임위별로 엇갈렸습니다. 경상북도 주민은 울릉도와 독도 배편 운임의 최대 50%를 지원해주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울릉도 주민만 뱃삭을 지원해줬는데 이를 경북도민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경상북도는 일단 30% 지원을 검토 중인데 울릉도는 왕복 12만 원 운임 가운데 3만 7천 원, 독도는 5만 원 왕복 운임 중 16,000원을 할인받는 셈입니다. 여객선 운임이 비교적 높아가지고 방문을 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독도에 가급적 우리 경북도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이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해서 이 밖에 기획경제위에선 올해 2,400억 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비용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에선 소각장이나 축사뿐 아니라 대형 음식점 같은 생활 주변 악취 민원에 대해 도지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조례안이 각각 통과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위반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석호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은 2,800여 건, 원산지 미표시 1,600여 건이며 수산물의 경우는 각각 190여 건과 900건에 이릅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중국산 배추김치와 낙지, 외국산 소고기와 오징어 젓갈 등입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개발한 건설안전 로봇 공개시연회가 오늘 포항 안전로봇 실증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로봇은 유리섬유 재질의 대형 배관을 빠른 속도로 접합해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원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 대형 상수도관과 산업용 대형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킨스쿠버와 서핑보드 등 해양 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류에 휩쓸려 물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혼자 물에 들어가는 일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헬기와 경비함정, 구조정 등을 급파해 실종된 다이버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바다에서 표류하던 다이버를 발견한 구조대는 항공구조사를 투입하고 줄이 묶인 튜브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던 50살 김모 씨는 조류에 휩쓸렸는데 4시간 동안이나 표류하다 겨우 구조됐습니다. 경주 앞바다에서도 수중 다이빙을 즐기던 55살 강모 씨가 일행 4명과 다이버를 즐기다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지난 8월에도 서핑보드를 타던 40대 남성이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되는 등 최근 해양 레저 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사고는 지난해 4건, 올해는 지금까지 2건이 발생했으며 서핑보드 사고는 지난해 1건, 올해는 2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레저 활동 인구 증가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나 식사 직후는 피하는 게 좋으며 절대로 혼자서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슈트나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사고 발생 시 생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류에 표류하거나 출소하지 못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또 해양 레저 활동 시에는 반드시 슈트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구조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이 해양 레저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레포치 활동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선정하는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 사례 포항시의 결혼 이민자 가족 대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채용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과메기 사업에 부족한 어촌 일손을 채우기 위해 결혼 이민자들의 본국 가족들을 계절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안입니다.